여러분 안녕하세요. 건니치와. 맘스 세계시민학교 엄마에게 배우는 글로벌 시티즌십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온 이이즈카 사야카라고 합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에서 국제전치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UN 지역개발센터의 환경부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현재는 다문화 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 간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맘스 세계시민학교에서 저랑 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대해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의 7번 에너지와 13번 기후변화의 연관성에 대해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의 불공평 문제와 깨끗한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SDGs 7번과 13번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의 7번과 13번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적절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입니다. 아이콘에 있듯이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13번은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해 긴급 대응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후변화 대응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왜 이 두 개의 목표를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에너지와 기후변화가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그래프를 보시면 이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2016년에 세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무려 73%나 되는 온실가스가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기에 이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배출하는 에너지 문제에 대해 대응해야 기후변화 대응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에너지와 기후변화를 같이 논의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집안에서 생각해 볼까요? 에너지는 일을 하는 능력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할까요? 예를 들면 조명처럼 빛을 내는 일, 전자레인지나 오븐 토스터처럼 열을 내는 일, TV나 CD 플레이어처럼 소리를 내는 일, 그리고 자동차나 선풍기처럼 물건을 움직이게 하는 일을 하는 것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이 에너지는 어디서 얻을까요?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은 전기나 가스, 휘발유 같은 것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요. 이 전기가 만약에 없었다면 여러분도 지금 이 강의를 스마트 기기나 컴퓨터로 들을 수가 없겠지요. 그만큼 우리 생활에 에너지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에너지는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그 사회에서 개개인의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운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사업 발전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에는 약 7억 7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시 말해 지구 인구의 10명 중에 1명은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반면 한국이나 일본을 포함한 산업 선진국에서는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로 인해 나오는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진행시키고 왔는데 그 기후변화에 피해를 많이 입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네, 에너지를 적게 써온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이런 불공평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럼 한국에 사는 우리가 얼마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볼까요? 이 그래프는 1990년부터 2019년까지 각 나라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의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 사는 우리 1인당 사용량은 인도 사람의 무려 10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세계 전체의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 계속 많아지고는 있는데요. 이것은 인구도 많아졌고 그리고 사업도 계속 발달되면서 많아지고 있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주목을 했으면 좋은 부분은요. 이 파란색 이 부분, 그리고 빨간색 이 부분, 그리고 이 초록색 이 세 가지 에너지 종류가 대부분의 에너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파란색은요, 석탄, 그리고 빨간색은 석유, 초록색은 천연가스.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에 주가 되어 있는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석탄을 화석연료라고 부르는데요. 이 화석연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갈 문제입니다. 땅속에 있는 유한한 자원인 화석연료는 지금처럼 계속 사용하게 되면 100년 안에는 모두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오염 문제인데요. 화석연료를 채굴할 때 그 지역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화석연료를 태울 때 그 과정에서 오염물질도 나오고 미세먼지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너지 안전보장 문제인데요. 한국도 일본도 이런 화석연료가 국내에서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국제 정세를 인해 수입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사회 전체의 기반이 흔들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 문제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오른쪽 사진은 2020년에 54일간의 역대 가장 긴 장마로 비가 많이 와 한강에 물이 넘쳐 한강공원이 침수된 모습인데요. 한강만 아니고 많은 지역이 과도한 비로 인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많은 분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 텐데요. 이제 그 심각성을 인식하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이 기후위기의 원인은 온실가스이고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에너지 부문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왜 에너지가 온실가스를 배출을 할까요? 그건 화석연료에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화석연료가 범인입니다. 화석연료를 태울 때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타는 자동차는 아직 대부분 석유에서 만든 경유나 그리고 휘발유 등을 태워서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도 화력발전소에서 화석연료인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태워서 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무심코 생활을 하는 속에서 기후위기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럼 한국과 일본은 얼마나 화석연료에 의지하고 있을까요? 이 그래프는 두 나라가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나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왔는지 그 비중의 추이를 보여주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높은 비중으로 왔고 또 최근에는 약 70%로 거의 똑같은 수준의 화석연료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그 화석연료를 써서 전기를 만드는 가운데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온실가스가 안 나오는 원자력 발전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NO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원자력 발전은 2011년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도 보듯이 위험합니다. 10년 전 일어난 이 사고를 아직도 수습을 못하고 있고요. 반사능 오염이 그 문제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은 지금도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만큼 높은 반사능이 나와 있고 많은 주민들이 고향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원자력 발전은 건설하는데 길게는 10년 정도 긴 시간이 걸려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데 너무 느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 원전을 운영하는 나라는 단 33개, 그러니까 33개국밖에 없습니다. 현재 원전이 없는 국가에서 새롭게 도입하기에는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발전 방식입니다. 네 번째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점입니다. 위험한 이 원전을 누가 내 고향에 유치를 하고 싶을까요? 네, 이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찾는 것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로 경제성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건설의 비용, 그리고 관리의 비용, 사고가 났을 때의 비용까지 계산하면 원자력은 더 이상 저렴하고 싼 에너지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어느 나라도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한 핵 폐기물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원자력은 미래의 에너지로서는 안정성도 경제성도 지속 가능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이미 현재 전 세계에서 많은 국가들이 확대하고 있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는 재생 가능 에너지입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는 수력이나 풍력,
바이오매스, 태양광, 그리고 지열 등의 고갈된 우려가 없는 자연의 에너지를 사용하며 영구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깨끗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2019년 세계적으로 전기 공급에 있어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이미 27%가 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의 내역을 보면 지금까지 많이 해온 수력이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태양광이나 풍력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에너지의 트렌드를 보면 이미 재생 가능 에너지가 세계의 트렌드인데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그래프입니다. 이것은 매년 전기 생산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설비 중에서 재생 에너지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이미 절반을 넘어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이렇게 75%가 재생에너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도 일본도 이 세계 트렌드에서 너무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OECD 국가들이 전기를 만들 때 얼마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한국은 2019년에 얼마 있을까요? 네, 여기 4.5%이고요. 네, 꼴찌입니다. 어떡해요? 네, 일본은 여기에 있는데요. 21%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 OECD 국가 중에서는 그다지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나라 모두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를 가고 있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두 나라 모두 세계의 흐름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좋은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2020년 10월 말에 한국과 일본에서 멋진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10월 26일에 일본의 스가 총리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고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후인 28일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세계의 움직임에 따라가려고 두 나라도 리더들이 앞다투어 큰 목표를 발표한 것입니다. 저는 기후변화 같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과 일본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런 좋은 경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왔는데요. 그럼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한 명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나의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전기나 취사, 난방, 교통 등의 에너지를 쓰고 있고 그 에너지원이 무엇이고 어디서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집에 전기 콘센트, 이 전기를 꽂는 콘센트 저편에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 건지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실전을 말씀드리자면 매달 전기요금이 나오면 전기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과 비교도 하고 지난해 똑같은 시기와 비교도 하면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건지 체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많아지면 많았으니까 다음 달은 더 줄여야지. 줄였으면 어떻게 줄였을까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 소비를 줄여보는 것입니다. 전기가 주는 편리함을 포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효율 높은 제품을 사용하며 에너지를 절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단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쓰레기 자체를 줄이고 재활용하고 또 중고 거래를 하든지 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줄이는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실천은 처리 과정에서도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인데요. 저희 집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고 결정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로 지금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스 안에서 흙을 넣고 음식물을 넣고 그렇게 퇴비를 만들고 있는데요. 만든 퇴비는 주말 농장에서 잘 사용하고 있고 우리 집 안에서 자원 순환을 하고 있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에너지 전환에 참여해 보는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 뭘까요? 네. 재생에너지 발전을 직접 해보거나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하는 그런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오염물질들이 많이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꾸는 것도 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많은 선진국들이 빠르게는 한 5년 그리고 적어서도 10년 안에는 더 이상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차를 판매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를 지금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대중교통을 열심히 이용하다가 처음으로 차를 사게 되었는데요. 열심히 생각하다가 열심히 적금하다가 전기차를 새로 샀습니다. 전기차로 하니까 기름값도 없이 전기 준정이 너무 저렴하고 더 안전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집 베란다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지구 환경도 지키면서 전기요금도 줄인 경험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전환에 저도 개인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어떤 실천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실전에 옮겨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주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어땠을까요? 네, 이 강의를 계기로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에너지와 기후변화의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이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걸 일단 알고 많이 실천을 해가면서 이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또 기후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세계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